의원님들 오랜만에 의총에서 인사드립니다. 국정감사 동안 수고 많이 하셨죠? 뭐 안 하셨습니까? 국정감사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대 국정감사는 저희가 조국 낙마 국감으로 저희가 이제 저희의 전쟁에서 작지만 아주 큰 승리, 또 그리고 새로운 물꼬를 전환할 수 있는 승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국 TF 의원님들 오늘 시상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사실 이 조국 낙마를 이끌어내기까지는 정말 수많은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아마 제일 먼저 조국이 지명되고 났을 때 제일 먼저 이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시킬 수 있는 부산대학교 의전원에서의 장학금 관련된 이 의혹을 밝혀낸 분이 곽상도 의원이셨습니다. 그 기사가 최초의 물꼬를 쳤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는 이것을 법사위 위원님들이 훌륭하시지만 우리 자유한국당 차원에서 이 의혹을 파헤쳐 나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TF를 구성했고, TF에서 정말 한 분 한 분 우리 대단한 의원님들께서 애써주셨습니다. 특히 그와 관련돼서 주강덕 의원께서 가장 많은 또 새로운 아젠다를 발굴하시기도 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또 뭐 제가 한 분 한 분 말씀드리는 게 참 적절치 않을 정도로 정말 한 분 한 분 다 고생하셔서 제가 더 이상 호명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모펀드는 김용남 의원 의원, 김용남 수원 당협위원장께서 최초로 사모펀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웅동학원에 가서 묘소에 사진을 찍어 오신 우리 김진태 의원님, 또 인사청문회장에서 하나하나 정리를 잘해주신 여상규 의원님, 또 우리 장재원 의원님, 물론 김도욱 간사님, 또 법률지원단장으로서 이 확실하게 검찰청에 이 고발장을 잘 쓰셔서 검찰이 우리의 고발장을 보고 더 이상 수사를 무시하지 못하게, 그래서 오늘 정경심 구속영장 오늘 신문 하나요? 여기까지 이끌어내는데 애써주신 법률지원단의 최교일, 그리고 정점식 의원님, 또 모든 분들, 송원석 의원님, 박성중 의원님, 김종석 의원님, 이은재 의원님, 한 분 한 분 저희가 빼놓을 수 없습니다. 또 사실상 섀도우 TF 위원으로서 현지에서 많은 정보를 가져오신 윤한홍 의원님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분들 애써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 쳐주시고,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검찰이 우리의 고발장이 하도 탄탄해서 자신들이 수사를 개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후문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어쨌든 조국 낙마 국감, 조국을 낙마시키는 일종의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오늘 특히 지금 이 공수처를 내세우는 것은 검찰 탄압으로 이어질 수 있고, 자칫해서 조국 수사가 아직도 마무리되려면 갈 길이 멉니다.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 조국 수사가 여러 방해와 공작 그리고 압박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자유한국당이 역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더 큰 활약을 계속해서 부탁드리면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모두들 같은 마음이셨을 겁니다. 국민들의 여러 목소리를 엄중하게 들었다고 했지만, 한마디로 광화문의 국민의 목소리를 비롯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광화문의 국민의 목소리와 거리가 멀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시정연설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사과는커녕 합법 운운하면서 조국 감사기가 계속된 데에 대해서도 심심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대통령께서 정말 그만큼 국민들께서 투쟁했지만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 대통령의 고집은 그대로이다를 확인하는 그런 연설이었습니다. 오늘 아마 국민들께서는 미래가 없다는 점,
내년에 희망이 없다는 점에서 오늘의 연설이 국민들께 더 암울한 연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준 연설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오늘 연설 마지막에 보면 예산안을 혁신, 포용, 공정, 평화로 포장했으나 여전히 구태, 배제, 불공정, 굴종이 남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연설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혁신의 주체는 기업인데 정작 기업을 옥죄는 반기업 친노조 환경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양질의 가장 일자리가 줄어드는 고용 한파를 계속해서 세금 착시 일자리로 가리는 데 급급했습니다. SLBM 발사, 평양 축구 테러라는 암울한 현실 앞에서도 여전히 평화 경제의 단꿈에 빠져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무분별한 낭비를 구분하지도 못하는 착오가 보여진 연설이었습니다. 정부 재정만 강조하고 정작 민간의 자발적인 성장은 없는 정부 만능주의적 사고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탄력 근로제 보완을 이야기한 것은 결국 우리 당이 그동안 계속적으로 주장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잘못된 것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하게 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당은 소주성 폐기 3법 이거 이번 정기국회 때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이것이 바로 더 근본적인 처방이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여야정 협의체도 계속해서 강조하시는데 제가 아까 비공개 회담에서도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정당 모습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여야정 협의체가 국회와 청와대, 정부가 활발하게 소통해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가 되게 이루어지게 한다면 원내교섭단체, 3당 원내교섭단체와의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논의해야 하지만 내실 있는 논의가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어쨌든 연설의 앞권은 역시 다시 한번 공수처 보채기였습니다. 공수처를 조속히 처리해달라면서 국회에 보챘습니다. 저는 조국 국면을 공수처 국면으로 전환시키려는 대통령의 조국증이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우리가 수기와 협의를 통해 최선의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 국회입니다. 지금은 성급하게 대통령께서 몰아붙일 대통령의 시간이 아니라 국회의 시간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가 앞으로 당분간 우리 국회에서는 공수처,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이 중심이 되면서 국회가 굉장히 큰 경랑으로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당연히 협상은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협상은 원칙을 가진 협상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우리의 원칙, 결국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발도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해드립니다. 이 대통령 직속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수사기관, 정파와 진영을 초월해서 결코 허락할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이 부분에 있어서 흔들림 없는 원칙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요, 이 공수처에 관련된 여당의 입장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해찬 당대표 과거에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2004년 6월 24일 총리 인사청문회 당시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사정 집행기관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검찰권의 이원화도 적절치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공수처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때 공수처는 틀렸고 지금은 공수처가 맞는지 이해찬 당대표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는 이 정권과 여당이 공수처에 이토록 목매는 이유가 검찰개혁과 무관하다고 봅니다. 속셈은 따로 있습니다. 공수처를 하려는 속셈은. 첫 번째, 문재인 정권 면죄부용입니다. 검찰로부터
조국 수사를 유야무야 뺏어서 뭉개버릴 수도 있습니다. 뺏어서 유야무야 뭉개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수처가 설치되고 나면 앞으로 나올 문재인 정권 게이트는 어디서도 그 진실을 밝혀낼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 게이트를 암장하는 것이 공수처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이 공수처가 설치되면 좌파 법피와 아지트가 되고 맙니다. 한마디로 민변, 우리법 연구회 등 좌파 성향의 법조계를 공수처라는 옥상옥 기구에 모두 앉히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결국 이 공수처를 통해서 검찰, 경찰, 법원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것입니다. 고위공직자의 부패 수사를 이유로 해서 모두 손아귀에 잡아넣겠다는 것입니다.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는 보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가 있습니다. 정치 보복용 단골 제목입니다. 경찰의 수사도 직권남용, 검찰 기소도 직권남용, 법원의 판사의 판결도 직권남용, 아마 판검사 경찰이 공수처에 꼼짝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많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우리는 공수처에서는 절대로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한 것은 조국 낙마도 결국 국민의 여론이 조국 낙마를 이끌어낸 것이 있습니다. 국민의 여론을 만들어가는 데는 저희 자유한국당이 저는 앞장섰다고 자부합니다. 지금 공수처도 여론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 봄에는요, 여론조사 격차가 40%에 이르렀습니다. 공수처 반대가 23%, 찬성이 65% 이랬습니다.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 공수처 찬성이 아직도 높지만 그 격차가 10%로 줄었습니다. 51%대 41%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저희 자유한국당이 앞장서서 공수처의 잘못된 점을 열심히 홍보하고 열심히 알리고 또 그와 관련된 지금 당 원내 사개특위가 있습니다. 원내 사개특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활동을 한다면 이 공수처의 실체를 국민들께서 깨닫고 공수처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반대해 주시는 여론이 모아지고 그 민심이 국회에서의 공수처 강행 통과를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같이 그런 한 마음으로 이 공수처의 부당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당의 검찰 개혁은 검찰 독립과 견제라는 두 축에서 완성되어야 합니다. 검찰의 개혁은 바로 대통령의 검찰에서 국민의 검찰로 바꾸는 것입니다. 결국 검찰의 독립, 검찰의 인사 예산 그리고 감찰에 있어서의 독립성 확보에 대해서 우리 당은 그동안 이미 검찰개혁 법안에 포함시켰지만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는 것을 어제 원내 사개특위에서도 이미 발표했습니다. 추가 제출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검찰 견제를 위해서 검찰권의 견제를 위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수사권을 모두 경찰에 주었을 때 또 경찰 권력의 공용화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경찰 개혁도 한 번에 같이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여당은 사법개혁의 본질에는 무관심하고 오로지 공수처만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과의 진지한 협상과 협상은 거부한 채 어제 문희상 의장이 속내를 비친 대로 만약에 공수처 날치기를 시도한다면 과연 20대 국회가 계속 존속해야 할지 그 존속해야 될 이유가 있을지 의문이 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중대한 결단의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공수처와 앞으로 남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에 관련된 저들의 개혁 시도에 대해서 단호히 한 마음으로 또 의견을 통일해서
뭉쳐서 투쟁해야 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함께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이러한 엄중한 현실 속에서도 자유한국당이 할 역할은 제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정시 확대에 대해서 의총에서 당론으로 의총에서 이 부분에 대한 당론 채택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여러 차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오늘 시정연설에서 대통령께서도 비슷한 취지로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이 정시 확대 추진과 수시에 있어서의 공정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디테일에서 있어서 말로만 하는 확대 추진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이 이제 대학 입시에 있어서의 공정성에 대해서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그런 제도의 틀을 만들고 누구도 그 공정성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위반하지 않는 그 제도의 틀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이따 우리 정책위 의장께서 정시 확대에 대해서 개혁안을 말씀하시면 우리 의총에서 추인해 주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활발한 토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오늘 이번 조국 사태를 보면서 결국 조국 사태를 막기 위한 제2의 조국을 막기 위한 조국 방지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이 조국 방지법을 여러 가지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양석 수석께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당이 당론으로 조국 방지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우리 당이 해야 될 일, 정시 확대 추진, 정시 확대, 그리고 조국 방지법 추진,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추진해왔던 소득주도 성장 폐기 3법, 그리고 국민부담 경감 3법, 그리고 경영활성화법 등 주요 경제 민생 입법 역시 남은 정기국회 동안 활발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정기국회의 다른 한 축은 예산입니다. 예산. 지금 오늘 재정 낭비와 한마디로 재정 낭비를 혼재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예산 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필요한 국민들의 예산을 우리가 새로 확보해 주는 것입니다. 잘못된 재정 낭비 예산은 과감하게 축소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국민들의 어떤 공정성을 확대하는 정의를 확대하는 그런 예산과 함께 국민들이 더 안전하고 안심되는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는 예산을 각 상임위별로 찾아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 표 예산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20대 정기국회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우리 정기국회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가열찬 정말 의정활동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돼서는 이따 비공개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